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16일,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좀 세개 증시하고 같이 좀 섞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날이라는 주제고요. 내용 한번 그냥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 뉴스와 실제 지수는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주의하면서 뉴스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더 뉴스를 잘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좀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건데, 뭐 저희나 뭐 대표님이나 저희는 뉴스를 혐오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누구보다도 매일 뉴스를 많이 본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주식할 때와 뉴스와 주식을 1대1로 매칭하지는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가서 이 지난주 우리와 관련이 깊은 이 지수들에서 의미 있는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지난주 12일, 그러니까 목요일 상해 종합지수에서는 그날이 나왔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또한 S&P 500에서도 전고점을 돌파. 그리고 14일의 어떤 금요일날 다우지수가 의미 있는 가격인 25,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지수인 니케이 255에서도 중요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또한 우리의 코스닥에서도 아주 좀 거래량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날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뉴스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우려 때문인지 이 반등과 그날에서 뭔가 좀 아쉽게도 조금씩 거래량은 좀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러나 글로벌 증시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좋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아래 6개의 지수의 의미 있는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좀 편견을 버리고 집중해서 한번 노려보자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째려보자 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기회, 이런 모습들을 그냥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은 좀 역사적으로 지수의 바닥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어느 바닥에서 또 등장할 것이라 라고 저희는 좀 믿는다, 좀 믿고 싶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단순하게 보지 말고 어떤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균형이 변하는 모습, 즉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현재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혹시라도 뭐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갑자기 더 하락을 한다면 어쩌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뭐 만약에 포지션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오자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원칙이고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장의 바닥에 어떤 역사적인 패턴이 나왔다고 해도 어떤 아주 작은 확률로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매도하고 나오면 그만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원칙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의 고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장을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대응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두렵거나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 뭐 비중 조절만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미래 또 그날에서 또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래도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해야 그래도 그나마 좀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해서 좀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수들을 한번 볼게요. 상해 종합 일간. 자, 이날 12일날 그날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10일날 나스닥에서도 이 사상 최고 신고가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S&P 500에서도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이쪽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 다우산업일간, 네, 여기 다우산업일간에서도 이제 25,000포인트 돌파, 네, 25,000포인트 돌파. 네,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니케이 255, 여기서도 이 예전의 그날을 이쪽 바닥에서 한번 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상승하는 와중에 1.85%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전날보다 좀 증가하면서 그날이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요거죠. 저희 코스닥 일간에서도 이렇게 그날이 좀 약하지만 그날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살짝 튀져 올라가는, 전날보단 거래량이 많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네, 요런 모습들. 이렇게 이제 좀 전 세계 증시가 그래도 좀 순차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아예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접근을 해 나아가시면은 아마 안전하게 수익을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장이 반등에 실패하고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빠르게 청산하고 매도하면 그만이기 때문에요. 네,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마음 편하게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책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 도서를 좀 마무리 편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코스톨라니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톨라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이제 아는 것이 그래도 좀 신뢰가 쌓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충고를 들으려면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좀 이제 내용을 한번 제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코스톨라니의 세 가지 경력이라는, 네,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85세가 되는 해에도 나는 아직 늙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결산해 볼 이유는 충분히 있다면서 잔고가 얼마나 될까,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인가 라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생각하면 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 라고 하고요. 그러나 저자의 야망은 오직 물질적 아니면 지적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므로 예스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야망을 이미 달성했으며 노년의 생활을 굉장히 좀 즐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요. 아버지는 영리하고 아주 활발한 사업가로 부다페스트에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음악을 매우 사랑하셨던 어머니는 확실한 예술 애호가였지만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어떤 그녀의 좀 재능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4명의 자식을 기르는데 그녀의 인생을 온통 바쳤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던 그 즐기던 모든 것들은, 이 코스톨라니의 집은 원래 부유했거든요. 부유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후에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부모님들은 코스톨라니에게 베풀었던 교육 덕분에 노년에는 스위스에서 정말 왕가 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은 금융에 대한 교육이 가장 컸습니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코스톨라니에게 굉장히 이런 쪽에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자식을 또 잘 키운 덕분에, 그쵸, 스위스에서 이제 왕가 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이 저자는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이 철학과 예술사를 전공을 하였는데요. 음악도 공부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파리의 증권시장에 머무르면서 좀 공부하고 일을 하였고, 후에는 뉴욕과 런던 및 취리의 어떤 금융세계의 정글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35세의 나이에 이미 첫 번째 경력은 끝났다라고 합니다. 주식이죠.
경력은 끝났고 그때 저자는 본인의 자본만 가지고도 수입이 충분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은퇴를 그 나이에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하지 않게 되자 저자는 거의 절반이 신경쇠약이 되었으며 우울증에 좀 시달렸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버티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너무 우울증이 이제 좀 심해지니까 한 심리학 교수님 덕분으로 이 금융 저널리스트와 작가로서의 두 번째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심리 상담을 받던 도중에 이 속 안에 화가 좀 많이 억제되어 있던 코스톨라니를 알아본 교수가 제시한 이 치료법은 글을 쓰라고 권하였습니다. 만약에 코스톨라니가 좀 원초적인 사람이었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뭐 장작을 패거나 쇠를 구부리고 뭐 돌을 두들기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충고하였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코스톨라니에겐 이 관심사를 먼저 물어보고요. 이 관심사에 관련한 글을 쓰는 것을 치료법으로 제시를 하였죠. 그렇게 이제 제안된 치료법을 꼭 지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 프로 외에 금융부문 작가가 이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원래는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프랑스어로 이제 처음 쓴 책, 이것이 증권시장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1960년대 책까지 발간하게 되었고, 이 시간이 얼마간 좀 지난 뒤에요. 뭐 잡지의 칼럼 리스트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권시장이다라는 이 책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유명세를 조금 타면서 코스톨라니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증권 세미나를 열면서 코스톨라니의 세 번째 경력인 증권시장의 교수라는 어떤 그런 칭호, 그러니까 직업을 얻게 된 거고 그런 직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 이미 여러 은행과 대학에서 인기가 높은 초청 강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이고도 영구적인 자리를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대학교가 아닌 뭐 커피숍 테이블에서 이 증권시장에 관한 본인의 지식과 증권시장의 예측에 관해서 독자적인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독자적인 강단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참 멋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참 멋있는 인물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아주 축소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라는 책을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톨라니는 실전 투자의 전설로도 주식을 배울 점도 많지만 증권시장이라는 것을 배울 점도 많지만 인간적으로도 본받아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하고 적절한 어떤 위트와 젊음을 유지하면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격 등등 주식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성실함까지 배우게 하는 전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일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기는 힘들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돈이 쉽게 벌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노력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줘야 주식 투자도 잘 된다라는 점 오늘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월요일 한 주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